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302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302일차입니다. 기분 좋아라. 1300일. 네, 1302일차고요. 279페이지예요. 의식 지도 해설 279페이지.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줄이죠. 네.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여기죠.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가장 높은 빌딩들을 기어 오르고 싶은 강박 충동을 지닌 프랑스인과 같이 말이다. 요 앞에 부릉부릉하는 그 위에서 다시 앞에서 맨 위에서 다시 읽어볼게요.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에고는 참신한 것을 좋아하고 지루함과 일상적인 것을 싫어한다. 지루하고 일상적인 걸 싫어하고요. 똑같은 거를 이제 지루함, 똑같은 거 있잖아요. 반복적인 거. 이런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뭔가를 놓칠까 두려워하고 스릴과 리스크, 위험에 중독이 된다. 두려움, 막 리스크, 스릴 이런 거에 중독이 돼 버리고 부릉부릉하는 오토바이 경주 소리는 말한다. 그래서 "이리 와 친구. 흥분 속으로 들어와. 흥분 속으로 위험을 감수해 봐. 위험 속으로 들어와." 사람들은 믿기 어려운 극단을 향한다. 믿기 어려운 흥분 속으로 스릴과 이런 것들이 믿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에고는 즐겨한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즐겨하고 즐겨한다. 그래서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가장 높은 빌딩들을 기어오르는 듯한 높은 전 세계 가장 주요 높은 빌딩을 기어오를 때 어떨까요? 강박, 충동을 지닌 강박 충동을 지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즐겨하는 게 에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치 인간 파리와 같다. 인간 파리. 두근두근거리고 막 조바심 타고. 그래서 저는 저기 인스타 한 번씩 보면 그 웃긴 거는 괜찮은데 막 중국 건가요? 막 그런 거는 막 이렇게 공중에 뭐가 줄 매달아져 있다가 가다가 막 쫙 떨어진다거나 막 예전에는 그런 걸 즐겼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싫더라고요. 옛날에 막 스릴 있고 막 이런 거를 이렇게 막 그래 좋아했었는데 인제 지금은 이제 안 그런 거 싫더라고요. 그게 참신해져서가 아니라 더 두려움이 극심해져서 죽을까 봐 죽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릴 때는 막 심하게 막 그냥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이 막 이런 것들도 즐기면서 있었더라면 그것조차 즐긴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즐기는 게 두려워서 참신한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볼 때. 네. 그래서 이런 인간 파리와 같다. 그래서 높은 대리석 빌딩들의 옆면을 기어오르고 경찰은 계속 그를 끌어내려 체포한다. 끌어내려서 체포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막 대리석 빌딩들을 옆면으로 기어오르고 막 흥분대가 떨어질까 봐 조바심 타고 하는 거를 싫어하는 것 같잖아요. 싫어하는 것 같은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즐긴다라는 거예요. 흥분되고 싸우고 막 이런 것들을 에고의 성질 자체가 즐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그는 풀려나자마자 다시 그 일로 돌아간다. 그것은 어떤 거? 스릴에 대한 중독이 있다는 거야. 스릴에 대한 중독을 갖고 있다. 들킬까 봐. 그러면서 또 들켜요. 그쵸? 들킬까 봐 하다가 결국 들키고 이런 스릴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에게 매력은 에고 마음에서의 그 매력은 공격적인 것이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공격적인 게 익숙해져 있고 혐오는 수동적인 것이다. 싫어하는 건 수동적인 걸 싫어하고요. 에고의 매력은 공격적인 거, 공격적인 것을 좋아한다.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60년 가까이 공부를 45년 공부를 하면서도 익숙한 것을 내려놓질 않아서 그게 아주 몸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인제 지금은 예전에는 모르고 했더라면 지금은 '아 이게 이렇게 공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도 오히려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는 알아차리기라도 해요. 근데 인제 집에 계신 한 분은 계세요. 그분은
목소리 자체가 벌써 막 있잖아요. 공격적인 화가 이게 배어 있는 그 목소리가 막 있거든요. 그래서 있잖아 하면서 했다가 또 뭐 저한테도 막 뭐라 뭐라 하면 그냥 가만히 기분 나빠하긴 하죠.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자꾸 영향을 받을까.' 자꾸 그러면서 인제 기분 나빠는 했다가 자꾸 그러지 마라 하면서 그 자기 분노잖아요. 자기 분노를 표출하는 거고 저도 제 분노가 '그래 어릴 때 엄마가 동생 낳았을 때 그렇게 화가 났단 말이야?' 제 분노를 보는 거죠. 자기 분노. 제 분노. 그 공격적인 거. 뭔가 내가 버려질까 봐 욕망하는 거. 없는 것을 어제도 의식 지도를 설명을 쭉 해 주시는데 125의 욕망을 두려움을 깔고서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두려움을 깔고 하면서 바라니까 두려움을 경험한다. 인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바라잖아요. 사랑을 바라잖아요. 뭔가 없는데 외부에 없는데 사랑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닌데 엄마한테 아빠한테 남편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그 사랑을 자꾸 바라니까 없는 걸 바라는다라고 없는 걸 바라고 없는 것에 집착하고 그 얘기가 어제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참 그렇죠. 제가 13년 동안 그 의식 지도 해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한두 번 해 주신 게 아닐 텐데도 어제는 그게 와닿는 거야. 바라는 거 125 바라는 마음 때문에 바랄 게 없잖아. 없는 것을 거기서 바라고 있다. 없는 것을. 그 말씀이 어제는 되게 많이 이렇게 딱 와닿는 거야. '없는 것을 바라고 있구나.' 내 안에서 봐야 되죠. 자꾸 내 안에서 보려고 인제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얼마나 동생 낳았을 때 얼마나 크게 어릴 때 얼마나 그게 그렇게 상처였더라면 '그렇게까지 살아오면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것을 아주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공격이 분노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혐오는 수동적인 것이다. 그래서 에고는 내부에서 에고는 내 마음은 내 내면에서 다른 이들을 험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험담하고 싶어 해요. 지금도 굉장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습관적인 아주 에고에서 진짜 탁 내려놔서 그냥 쭉 올라가지 않은 다음에는 끊임없이 그러는 것 같아요. '또 이러고 비난하고 있네. 또 비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네.' 속에서 말을 안 해도요. 계속 끊임없이 저 혼자 비난하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비난을 실컷 하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비난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혼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들을 험담하고 싶어 한다.' 근데 자기가 험담하고 있는지도 모르면 계속 험담할 것이고 이제 각성해야 되죠.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꽤 쪼금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관찰자 입장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알아차리면 되죠. 알아차리면 되고 그 알아차림에서 스톱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서 결정하는 거. 선택하지 않으면 자유의지, 신념으로 간다고 계속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음 다른 이들을 험담하고 싶어 하는데 소외되지 않게 안 되기 위해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소외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외된다는 건 뭐예요? 혼자 있고 버려질까 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버려질까 봐 소외되기 싫어서 '그래 저 사람은 틀려. 이 사람은 틀려.'라고 해서 험담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러다 보면 혼자서 소외가 되는 거죠. 네.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거는 내가 버려질까 봐 정당화하려고 '나는 괜찮고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야. 얘들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오라. 나한테 붙어.' 이런 거예요. 결국 다 떠나요. 다 결국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런 그룹과 어울리는 데에도 위험이 따를 것이다. 그런 그룹과 어울리는 데에도 위험이 따를 것이다. 없는 것을 버려지지 않는 것을 버려질까 봐 하기 때문에 결국은 버려지는 것을 증명하는 거나 똑같다. 위험이 따를 것이다. 에고는 혼자이기보다는 포함되기를 원하며 에고는
혼자 있기보다 뭔가 포함되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칙칙하기보다는 유행을 따르길 원한다. 에고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내부 그룹의 일원이 되길 원한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내부 그룹의 일원이 되기를 에고는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나 결국 혼자 있기를 원하는 거고. 그죠? 결국 혼자 있기를 싫어하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왜 그러는지 찾아서 질문하고 발표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고 물론 에고는 꼭 옳아야만 한다. 에고는 175에 내가 옳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을 넘어가기 직전에 190의 교만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제는 무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영적 에고는 세상을 구하고 싶어 하고, 영적인 에고, 세상을 구하고 싶어 하고, 우리는 나 혼자만 죽을까 봐, 나 혼자를 위해서 내 신념대로 살고 있는 거, 그래서 무지라고, 무지를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교육을 또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는 자꾸, 어, 혼자이기보다는 포함되기를 원하고 칙칙하기보다는 유행을 따르기를 원하고 유행을 따르고 금방금방 유행을 따르죠. 금방금방 실증나하고 질려하고 지속적인 걸 하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혼자 있는 걸 결국은 싫어하고 몰라서 무지다라는 거예요. 모르는구나. 지금도 아직 모르고 앞으로도 아직까지는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모르지 않을까. 또 내 신념대로 판단 분별을 또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끊임없이 턱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어제 이제 또 누군가 톡이 왔어요. 근데 전에 제가 공부하라 그랬거든요. 예전에 전 공부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10년 전인가? 한, 그쵸, 여기 말고, 여기서 저희 사무실 말고 밖에서 할 때 수업 그때 같이 들었으니까 10년은 됐던 것 같아요. 10년 들고 중간중간에 연락을 했거든요.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안 하시더니, 네, 톡이 왔어요. 그래서 톡이 왔구나. 먼저 연락이 왔구나. 통화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연락이 왔네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침에 깨면 답 좀 달라고 그랬는데 이미 답은 다 드렸어요.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사장님이 듣고 계신 의식 수업 들으면 괴로운 일이 없어질까요? 그런 거야. 네, 괴로운 일이 없어질까요? 그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금전적인 상황은 좋으시대요. 근데 뭔가 힘드신 게 계시대요. 금전적인 것 때문에 힘든 거.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없어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돈이 있어도 힘든 거는 나라는 거죠. 내가 힘든 게 있어. 그래서 돈을 없애야 힘들어요. 돈이 있으면 좋아질 것 같지만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힘듦을 내가 왜 그런 건지 나의 힘듦을 없애야 되는 거지 외부의 돈, 사람 이게 아니다라는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네, 끊임없이 각성해서 내가 왜 투사를 하고 있는지 외부에서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지 내가 요요처럼 어제 말 부메랑처럼 내 안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통화를 해서 공부를 하도록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오래간만에 듣는 거라서 신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물론 에고는 꼭 옳아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최고다. 내가 맞다. 근데 무지다. 모른다. 그래서 사실 옳다는 것이 생명의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 그 생명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는 내가 옳다는 거는 내가 살겠습니다. 나 혼자 살겠습니다입니다. 내가 옳다는 내가 죽기 싫어요. 내 말이 맞아요. 내가 틀리다라고 하면 내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죽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내가 틀리다 하고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거라서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자체보다 생명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에고다. 옳다는 것은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주장을 한다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주장을 한다. 그래서 온 세대, 사회, 문화, 국가를 아우르는 수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틀렸구나.'라는 거를 인정하기보다는 생명을 내어 놓는다.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거죠. '죽는 게 차라리 낫다.' 내가 인정하기보다는. 근데 죽을까 봐 하다 결국 죽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에고는 당신을 죽일 작정이다. 죽기 싫어. 그래서 내가 오락하지만 결국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에고는 내가 옳다는 것은 계속 당신, 나 자신을 죽일 작정으로 하는 것이다. 그쵸? 그래서 틀릴 수도 있다. 선생님 말씀에 이해하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을 그래도 마음을 관통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내 생각을. 자꾸 인제 내 생각이 옳은 것들이 툭툭툭툭 튀어오르죠. 튀어올라요. 그래서 틀리고 사는 것보다 틀리고 틀리면서 내가 사는 것보다 인정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옳다. 내 말이 옳다라고 해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에고는 말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고집이 엄청나게 센 거죠. 엄청나게 센 거예요. 고집이 엄청나게. 내가 옳다고 하는 게 오히려 옳다고 하는 채로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에고 자체는 지는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는 게 아닌데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진짜 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래 내가 잘못했네.' 나한테 내가 나한테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대상이 또 어떻게 해요. 누구냐에 따라서 또 그게 안 그래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남편이면 옳다고 인정 안 하고 싶고 누가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심하게 그랬다 지금은 많이 놓아졌는데 더 내려놔야 되는구나. 또 내려놔야 되는구나. 저는 그냥 어제 이 문자를 뜩 봤는데 이분한테 이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또 있잖아요. 내가 더 내려놔야 되는구나.' 더가 아니라 뭐 계속 내려놔야 되죠. 내려놓을 것을 뭐 제대로 내려놓질 않았잖아요.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묻고서 제가 모범이 돼야 되고 내가 더 편해져야 되니까 '내려놔야 되는구나. 또 계속 끊임없이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옳은 채로 '내가 맞다.' 하고 죽는 것을 더 원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다음 생과도 또 연결이 돼서 지금 선생님 만났을 때 내려놓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쵸? 이제 우리는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를 본다. 진짜 범인이 누구일까? 그쵸? 그것은 진짜 범인은 뭔가 옳은 게 없고 막 이래요. 진짜 범인은 저 밖이 아니라 이 안에 있다.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믿음이죠. 진짜 범인은 저 밖에.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쟤 때문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불편한 게 있으면 쟤 때문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거라는 거. 이 안에 있다. 범인은 안에 있다. 그래서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느껴지는 느낌들, 불안감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불안감이 왔지? 뭐 때문에 불안하지? 적어 보는 게 참 중요하죠. 왜 불안할까? 불안한 거. 불안한 걸 아나? 모르잖아. 내가 왜 감정이 막 흔들리지? 불안한 것 때문에. 그렇잖아. 불안하면 내가 버려질까 봐 뭔가 불안초조한 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빠가 술 주사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로 자라다 보니까 불안한 게 나인 것처럼 그게 에고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냥 익숙해져 있어 가지고 몰랐는 거죠. '아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대한 습관들이 그냥 오만 개 나왔던 것들을 공부하면서 자꾸 찾아지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저럴 때 내가 자극이 되는구나.'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 초조가 자극이 돼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불안, 초조.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인제 그걸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음으로써 에고는 우월하게 되는데, 옳음. 내가 옳다고 하면서 에고는 우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에고가 평범함을 아주 두려워하기 때문에, 평범한 것조차 아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우월성을, 우월하다라는 거를 더 내세운다는 거죠, 에고가. 만약 평범하고 무시받고 특별하지 않게 되는 것에 관한 공포를 놓아버릴 수 있다면, 평범한 것도 놓아버리고요. 무시받고 특별하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한 공포.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선생님한테 까꿍, 엄마한테 까꿍 하든가 선생님한테 까꿍 하고 막 남편한테 까꿍 막 이러면서 나 있어, 나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하고 막 하잖아요. 나만 그렇게 한들 내 안에서 내려놓을 걸 끊임없이 내려놔야 돼. 내 안에서. 그렇죠. 내 안에서 내려놓아야 되는 거. 내 안에서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음, 특별하지 않게 될까 봐 공포스러워하는 거야. 죽을까 봐, 버려질까 봐. 무시,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나를 무시하고 내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런 공포에 에고는 우리는 거기에 엄청나게 그 삶이 그 공포스러움이 내가 나인 것처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많은 위치성들을 단번에 놓아버린다. 위치성들을 놓아버린다. 그 20에서 느끼는 거, 20, 30, 20 수치심, 죄책감, 무기력, 무감정, 슬픔, 후회, 두려움, 불안, 초조. 여기서 각각의 그 위치성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두려움, 불안, 초조. 없는 것을 또, 없는 것을 바라는 마음. 없는 걸 거기서 욕망하는 게 바라는 게 결국 바라는 게 없는데 바라니까 없는 걸 경험하더라고요. 없는 걸 경험해요. 요번에 엄청나게 큰 없는 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런 게 참 사소한 거를 되게 많이 바라고 있었구나. 내가 하면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버려야 된다. 그 위치성에. 그래서 없는 걸 바라는 125. 외부에서 없다. 내 안에서 스스로 찾아야 되고 화가 나는 거잖아요. 분노. 공격하려고 하는 그 의식, 그 위치성이 그대로 있다. 그다음에 자부심, 자존심, 그 위치성에 다 단번에 놓아버린다. 단번에 탁 놓아야 돼요. 그렇죠? 특색 없고 평범하며, 특색이 없고 평범하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받아들인다면, 특색 없고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임을 받아들인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받아들이고 당신은 스스로 수많은 번거로운 상황을 면한다. 스스로 번거로운 상황들을 면하게 된다. 에고의 경험자는 조용히 있기보다는 크게 말하고, 에고의 경험자는 크게 말하고 소리 지르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란다. 크게 말하면서 내 이야기를 먼저 줬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얘기하다가도 저도 그 습관적으로 있어. 무슨 얘기하다가 저게 이건데 하면 탁 치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많이 좋아져서 들어주는 걸 많이 하긴 하는데도 치고 들어가는 게 있는 거야. 내가 옳다. 내 말이 맞다. 그죠? 그러면서 탁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이 들어주고 그냥 들어줘야 되는데.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탁 치고 들어가면서 크게 말하고 착 잘라서 내가 있어. 내가 맞아. 이걸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지 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에고는. 내 이야기 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에고 중심주의는 미국에서 발언의 자유가 퇴보된 모습인데 자기애적 의견화로 인해 대부분의 발언이 비온전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나의 개념으로 발언의 자유 수준을 측정한다면 대략 340이다. 발언의 자유를, 발언의 자유? 그러니까 발언의 자유라고 나 혼자 막 떠드는 게 아니라 들어줘야죠. 그렇죠. 에고 중심적으로는 막
떠들고 들어줘야 되고 그죠? 바로 지금 2005년 5월 강연 중 미국에서 실행되는 발언의 자유를 측정한다면 발언의 자유는 187이다. 발언의 자유, 미국에서 발언의 자유는 187이에요. 190이 내가 옳다, 아주 강력한 내가 옳다의 190에 교만이잖아요. 옳다, 내가 옳다. 그래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투사를 하잖아요. 세상이 투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서울을 가는데 딱 타자마자 뭐 어떤 것 때문에 가기 전에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남편이. 차를 탔는데 아이들은 아니죠. 성인이죠. 탔는데 뭐라고 하려 하는데 제가 말을 그냥 끊어 버렸어요. 애들이 있는데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제 속으로 왜 그거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대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내잖아요. 그게 투사잖아요. 그래서 방귀 낀 놈이 그냥 방귀 껴 놓고 미안하니까 "아 나 방귀 꼈어." 그러면 되는데 그러기 싫잖아요, 괜히. 그러니까 들킬까 봐. "네가 방귀 꼈지?" 그러면은 안 낀 척하고 싶은데 꼈다고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는 거. 인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인정하기 싫을 때 방귀 꼈다고 들킬까 봐 어 막 덜어 막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게 투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어제는 그 생각이 나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야 이게 투사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뭔가 들킬 게 있나? 실수를 했나? 그랬는데 아침에 나가는데 성실을 했더니 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참 그 남편한테 잘 걸려 넘어 들어 가지고 참 남편한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 했는데 차 타고도 또 한마디 했죠. 타자마자 한마디 했더니 뭐라고 하는데 제가 먼저 아유 이거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한마디 톡 하니까 톡톡하고 이제 그다음에 인제 또 타니까 가족이 또 타니까 제가 이제 스탑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먼저 걸었네 탈 때. 아직 못 놓아 가지고 탁 놔야 되는데 진짜 요번에 놔야 되는데 제가 못 놓아 가지고 했던 게 있어서 진짜 놔야 되는데 진짜 탁 아휴 참 물건이면은 그냥 물건을 이렇게 탁 이렇게 탁 놔야 되는데 그쵸? 물건을 탁 놓듯이 놔야죠. 놓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신의 의지에 맡깁니다. 탁 놔야지. 다 놔야지. 나 혼자 결정하는 선택 탁 놔야지. 아유 놔야지. 아유 이 생에서 다 놔야지. 네. 놓고 가야죠. 그래서 이 187 내가 옳다. 두려워서 없어질까 봐. 두려워서 내가 밖에서 자꾸 내 안에 있는 거를 내 안에 있는지 모르고 자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조차도 두려움도 그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사랑과 무한한 의식. 요새는 계속 써요. 무한한 의식. 어제도 막 어쨌든 짧게라도 쓰고 자야 되겠다 하면서 아침에 쓰는 것보다 밤에 쓰고 자면 무의식에 들어가는데 늦게라도 아침에 습관이 안 되니까 아침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세요. 시크릿 다녀오신 분들 있잖아요. 아침에 쓰는 거보다 제가 아침에 늦게라도 쓰려고 습관을 잡아보려고 아침에 쓰거든요. 쓰다가 자는 경우도 되게 많고 앞에만 "나는 무한한 의식입니다." 그러고 깨 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자면 잠잘 때 무의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무의식에 무의식에 넣는 시크릿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무의식에 넣는 거. 그래서 잠자기 전에 쓰고 자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쓰고 자고 그럼 내가 무의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한한 의식인데 내가 무한한 의식에 이 무한의 의식이 아니 말로만 하고 이걸 내가 인제 무한한 의식이다, 의식이다, 에너지다, 생명체 자체다. 그거를 인제 모르니까 자꾸 두려워하는 거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서 자꾸 없는 걸 자꾸 찾는 거고. 이 내 안에서 그 참 밤에 쓰고 자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엄청난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발전을 하는 이유를, 발전할 수 있는 왜 발전하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아 이래서 그렇겠구나.'라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시크릿 방에다가 올려주시는 것도 올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87의 발언의 자유가 187에 있다. 옳다라는 거. 그래서 들어주는 거를 많이 하고 내 안에서의 막 자꾸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각성해서, 내가 말을 많이 하나? 몰라요 처음에는. 말을 많이 하는지.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말을 더 줄여야 되겠다.'라고 각성이 됩니다. 예. '말을 또 줄여야 되겠다. 많이 들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거, 선택하는 것도 많이 중요하죠. 네. 모든 것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의지, 우리 신념이 아니라 신의 의지로 가야지요. 네. 신께 내맡기는 그런 또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온라인으로 또 대전에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또 이동을 하고요.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점점 좋은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어 오실 분들은 지금이라도 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쵸? 예 네. 미국 많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등록 31일 전에 등록하셔야 돼요. 많이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미국 등록도 하셔야 됩니다. 네. 미국 방에 계신 분들 네 등록하시고요. 네. 내일 6 시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